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여전히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전황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취재를 다녀온 안동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만에서 오늘 새벽에 한국에 도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오만에서 출발했고요.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저와 영상취재부 강보경 기자 2명이 출국해서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오만 현지에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금도 오만에는 이준엽, 이영재 기자가 남아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오고 지금 또 출연까지 하려면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좀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만에 입국할 때부터 상황이 좀 안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동 한복판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특히 오만에는 동양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탄 오만행 비행기에서도 중동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부 서양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만 무스카트 공항 입국장에서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입국 목적과 숙소가 어딘지는 물론이고 하루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출국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거치고서야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오만에 들어가서 또 2주 넘게 체류했는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네, 중동에서 전쟁이 한창이지만 이 오만이 이 전쟁의 최전선은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얼어있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만 사람들도 대부분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이 긴장감이 감돌기는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오만 살랄라 항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한 명이 다치고 항만시설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도착하고 며칠 뒤에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만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기업과 관련된 정보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 대사관에서 이 접근을 자제하라고 교민들에게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가 저희 취재진이 머물던 숙소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물론 실제 공습까지는 없었지만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긴장된 상태로 계속 있었어야겠네요. 자, 오만에도 우리 교민들 있지 않습니까? 교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전쟁이 시작된 직후에 중동에 있던 우리 관광객들과 또 한국행을 원하는 일부 교민들이 오만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교민은 오만 현지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현지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고 자녀들도 오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오만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라 삶의 기반이 있는 오만을 쉽게 떠나지는 못하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오만에 체류하는 동안 현지 교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만이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비교적 중동 내에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교민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쟁 여파는 교민들 일상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물가가 상당히 높아진 게 체감이 된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오만이 대부분 식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요. 특히 우리 교민들은 현지에서도 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배추나 무는 대부분 이란에서 수입을 하는데 전쟁 이후에 수입이 안 돼서 김장을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는 좀 문제가 없다는 게 좀 마음에 놓이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 지금 특파원들이 중동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오만에서 그 현지 소식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그 오만을 취재 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전쟁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전 세계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입니다. 이 오만은 전쟁 당사국인 이란과 마주보고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만에서 소식을 전할 때 뒤로 바다가 보이실 텐데 여기가 오만만이고요. 네. 이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호르무즈 해협이 나오고 그 안으로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오만 무스카트에서는 정박한 선박들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교민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전쟁 이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번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전쟁의 여파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만이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오만은 과거부터 이 미국과 이란 사이 분쟁에서
중재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을 중재하면서 10년 만에 오만 무스카트에서 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협상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미국과 이란의 마지막 회담이 끝난 지 48시간 만에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강행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쟁 초기에도 이란은 이들 사이에서 중재국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협상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이슬람아바드에서 열리면서 주도권이 넘어가는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만의 존재감도 여전히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오만이 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혔죠.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공유하는 입장에서 이란이 자체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제동을 건 셈입니다. 최근에는 오만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을 연장하고 대화를 계속할 것으로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재국으로서 존재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전쟁의 핵심으로 지금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해협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핵심 전략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이 미국조차 이런 조치에는 초반에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카드를 꺼내면서 상황이 또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쌍방으로 봉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는 미군의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The U.S. has announced a formal blockade of Iranian ports and coastal areas. This is illegal action. All vessels are advised to immediately return to port if leaving and discontinue transit to Iran if that is your next port of call. Do not attempt to breach the blockade. Vessels will be boarded for interdiction and seizure transiting to or from an Iranian port. Turn around and prepare to be boarded. If you do not comply with this blockade, we will use force. The whole of the United States Navy is ready to force compliance. 네, 미국의 이러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로이터 통신에서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개방을 미국에 제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향후 충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의가 성사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내에 오만 영해를 지나는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이란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난 셈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앞으로 협상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2차 협상에서 얘기가 잘 돼야 할 텐데 지금 2차 협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2차 종전 협상이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번 주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밝혔는데요. 백악관도 역시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휴전 연장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휴전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기간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는 낙관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면 2차 종전 협상 역시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지난 주말 협상이 결렬된 이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종전 협상에서도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분쟁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동준 기자는 또 돌아왔지만 다른 특파원들이 중동 곳곳에서 계속 현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